재료비와 구매 관리를 제대로 하면 매출이 그대로여도 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는 좀 되는데도 정작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익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재료비나 기타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가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특히 샐러드 샌드위치 가게에서 재료비와 구매 관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샌드위치의 주요 재료인 빵, 고기, 채소 등의 원가는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로스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사용된 재료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불필요한 재료 구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각각의 재료들 한 달 사용량을 정리한 자료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구입이 항상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결국 손해로 직결됩니다. 구매 계획을 세우고 선입 선출 관리를 하면서 발주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남는 재료를 파악하여 그 다음 날의 구매량을 조절하거나 재료의 가공 및 보관 방법을 개선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드위치 속 재료 중 미리 작업해야 하는 것들의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조정해 보세요.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재고가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원가 관리와 구매 관리는 매출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재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출과 직결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니까요. 지금 바로 재료비를 점검해 보세요. 매출은 그대로인데도 이익이 늘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가격 설정입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원가를 겨우 충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고객의 발길이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올바른 가격 설정은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격 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가와 기타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면서도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먼저 원가 계산을 하려면 제품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를 계산해야겠죠.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판매한다면 빵, 햄, 채소, 소스 등의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고정비, 즉 임대료, 공과금 등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지출되는 비용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비,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도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각각의 비용을 정리하고 현재 매출의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15%, 고정비가 10%, 수수료, 배달비 30%, 원가율이 25%라면 수익률은 20%입니다. 제 경우는 목표 이익률을 정하고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원하는 이익률을 20%로 정하고 원가의 이익률을 더하여 판매가를 정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수익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 설정이 중요하겠죠. 먼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경쟁자의 가격보다 너무 높으면 고객이 이탈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가격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은 경쟁사와 같이 고정시키면서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격 설정은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적절한 가격 전략과 심리적 가격 설정을 통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가격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매출과 이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가격, 그리고 매장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재방문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고객을 처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케팅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게 마케팅은 고객이 내 매장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어떻게 고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포인트 적립, 특별 이벤트,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 등등 지금 바로 매장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도 고정비가 높으면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와 포장비 같은 변동비는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잘 관리해서 매출이 오를 때마다 이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적절한 비용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매장이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방법을 찾겠다는 의도를 내지 않으면 방법은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는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과 관계없이 지출됩니다. 이러한 고정비가 과도하게 높으면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나지 않게 됩니다. 임대료를 재협상하거나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부딪혀 볼 생각 없이 포기하지 마세요. 변동비 통제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재료비와 포장비 등의 변동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 선정, 낭비 없는 재고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재고를 철저히 관리해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고정비나 변동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정비와 변동비 관리는 매장의 이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동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매장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계산해 보세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